예전엔 차를 잘 만들어서 제네시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네실수라고 하더라고. 그 차를 산 건 자네 실수네 라고도 하고 이런 조롱 섞인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 제네시스 하면요, 감가가 심하다, 연비가 안 좋다, 승차감이 안 좋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욕을 많이 먹는데,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이 제네시스가 신차로 7, 8천이 가는 차인데 과연 이 차 정도를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기름값 몇만 원 더 나오는 게 아까워서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? 천만의 말씀이죠. 제가 수많은 제네시스를 매입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면서 만난 차주분들 얘기는요,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, 연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. 보통은 연비가 안 좋다 하면은 한 달에 기름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, 또는 40만 원으로 늘어난다, 이런 돈 얘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원인은 그 기름값이 아니라 시간과 동선을 강제로 뺏기는 그 불편함 또는 귀찮음 때문이더라고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이 G80 가솔린으로 보통 연비가 시내 주행으로 한 6, 7km에서 또는 7, 8km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가득 채워봐야 한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남짓 타게 되는 걸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, 남들은 한 달에 2, 3번 주유소를 갈 때 이 제네시스 오너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을 무조건 주유소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해준 얘기입니다. 아침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계기판에 이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1시가 급한 상황에 주유소를 막 찾다가 어떻게 운이 안 좋았는지 가는 곳마다 줄이 막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. 결국 지각까지는 안 했는데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, 야, 그냥 기름값 한 달에 몇만 원 더 쓰는 게 낫지,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게 훨씬 스트레스다 하시더라고요. 주유소를 자주 가는 것도 일인데 요즘은 거기다가 죄다 셀프 주유소라서 가서 내려서 주유기에 꽂고 그거 잠깐 기다리는 것도 이걸 자주 하게 되다 보면 불편해진다라는 거죠. 결국 자동차는요, 꼭 숫자로 만족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. 이 연비가 1, 2km 더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내 시간을 덜 빼앗고 내 생활을 덜 귀찮게 만드는 차가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네시스 오너들이 말하는 연비가 아쉽다는 말은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돈이야 더 벌면 되죠. 그런데 시간은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생각해보면 연비 좋은 차가,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은데 아, 이 차 연비 좋잖아, 나는 차가 좀 드물단 말이죠. 그래서 오히려 연비 좋은 차가 좀 더 적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궁금해졌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연비가 좋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신가요? 그리고 두 번째로, 이 제네시스를 욕하는 이유 중에 국산차 치고 너무 비싸다 라는 건데,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보면요, 이 GV80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. 이 사실 차 자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차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 요즘은 아반떼도 3천만 원씩 가는 세상이잖아요. 그리고 같은 급의 벤츠나 BMW보다 그 모델들의 기본 모델보다 더 저렴한 수준이에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, 옵션을 안 넣고 타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. 우리가 신차 매장을 갑니다. 차 가격만 봤을 때는 괜찮다 싶다가도 이제 옵션을 하나씩 넣기 시작하면은 파퓰러 패키지, AWD, 2열 컴포트, 디자인 셀렉션, 어시스턴트, 뭐 기타 등등 넣다 보면은 그냥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불어나죠.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패키지로 또 묶어놔서 나는 이것만 넣고 싶은데 이것까지 넣게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. 이렇게 하나둘 넣다 보면 옵션가만 그냥 1, 2천만 원이 그냥, 자 여러분, 1, 2천만 원이면요, 이 중고차에서는 차급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금액입니다. 이 그랜저 살 돈에서 올리면 이 제네시스로 올라가는 거예요. 아니 제네시스가 뭐야, 이 독일산 수입차로도 그냥 막 다 살 수가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. 그런데 차는 G80 똑같은 차인데 옵션 값으로 그랜저 중고차 한 대 값을 더 쓰다 보니까 아 뭐야, 생각보다 차가 너무 비싼데? 라는 생각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진짜 비극은 3년 뒤에 차를 팔 때 한 번 더 터집니다. 바로 세 번째 단점인 제네시스는 감가가 너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 G90을 제가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. 이 100만 원짜리 G90에다가 제가 튜닝을 뒤에 막 날개도 달고 막 이 문도 위로 막 열리게 해가지고 기깔나게 튜닝을 한 2천만 원씩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팔 때 이 100만 원짜리 G90을 2,100만 원에 팔 수가 없잖아요. 똑같은 겁니다. 내가 신차 뽑을 때 옵션으로 한 2천만 원, 3천만 원치 넣었다고 해서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그 옵션가를 온
완전히 다 받을 순 없다라는 거죠. 물론 극단적으로 아예 안 쳐준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깡통인 차랑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랑 시세가 다르긴 한데요. 100% 반영은 안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차의 연식이나 이 키로수는 막 수학 공식처럼 1년당 얼마, 만 킬로 초과당 얼마 감가 이런 식으로 환산이 정확하게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체감상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, 옵션은 내가 신차 살 때 얼마를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내가 금액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체감상 느껴지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. 이 인테리어한 아파트를 생각해보세요. 5억짜리 아파트에 고급 원목에 실크 벽지에 이태리제 대리석 깔아서 한 1억을 들었어요. 그렇다고 해서 5억 플러스 인테리어비 1억 해서 6억에 팔 수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.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고르고 골라서 인테리어 했는데 이걸 다 받을 수가 없다고?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. 결국 제네시스 오너들이 느끼는 이 감가가 너무 심하다, 차값이 너무 비싸다 라는 스트레스는 내 차값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쏟아부은 2천만 원이라는 옵션 값이 이 중고차 시장에서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오는 현타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실제 제네시스 오너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다면, 이제부터는 주변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제네시스를 타본 사람이건 안 타본 사람이건 진짜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비난들을 얘기해 볼 건데,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봐 주십시오. 일단은 그 돈이면 벤츠 사지, 그 돈이면 BMW 사지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이 수입차랑 비교를 하는 거죠. 근데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예전에는 이 말을 하면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이 수입차는 수리비 폭탄에다가 AS도 불편한데 난 죽어도 국산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, 이 수입차 전문 수리 업체도 많아졌고, 그리고 애프터 마켓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수입차 수리비 얘기부터 꺼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. 오히려 더 많이 하시는 고민은, 내가 이 BMW를 탔을 때 또는 볼보를 탔을 때 아니면 람보르기니를 탔을 때, 이 중에 어떤 걸 탔을 때 남이 보는 시선에 내 이미지가 가장 좋아 보일까? 이게 이 차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. 거기다가 더 흥미로운 건 4, 5천만 원, 많게는 그 이상의 큰 돈을 쓰는데 이 엔진이 몇 마력인지, 뭐 기아 변수가 몇 단인지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나를 어떻게 볼까? 이 질문에 더 오래 고민하시는 경우를 특히 요즘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게요, 이런 고가의 차를 사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내 이미지도 함께 산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. 오래된 아파트라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, 와 거기 사세요 라는 말을 들을 만한 동네나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심리랑 비슷한 거죠.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합니다. 고객님, 남들이 내 차를 보는 시간은 단 몇 초입니다. 하지만 내가 그 차를 타는 시간은 몇 년이죠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남 시선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. 나에게 맞는 차,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으십니까? 그러면 이런 카니발 또는 팰리세이드, 난 아직 결혼 전이고 솔로야, 여자한테 차로 좀 어필을 하고 싶어, 그러면 BMW, 난 죽어도 중고차를 못 믿겠어서 싫어, 그러면은 이런 BMW 같은 거 연말에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. 그거 기다렸다 이런 기깔나는 신차 사시면 되고. 그런데 여러분, 이상하지 않나요? 제네시스가 꼭 아니더라도 연비가 안 나온 차도 많고 감가가 많이 되는 차도 많고 옵션 값이 비싼 차도 많은데 왜 유독 제네시스만 유별나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?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기대치 때문입니다. 이 벤츠가 고장이 나면은 수입차는 원래 그렇잖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. 그런데 이 제네시스가 작은 고장이라도 나면 사람들은 이 가격 받고 이것밖에 못 만드냐? 라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이유는요, 이 제네시스는 이제 그냥 단순히 현대차가 아니라 이런 벤츠, BMW랑 비교하기 시작해서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이건 욕을 먹는다는 의미보다 그만큼 이제 이 제네시스가 기대를 받는 브랜드라는 뜻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은 신차를 대상으로 한 얘기들이고요. 그렇게 많이 욕을 먹는 바람에 이 중고차 시장에서 이 제네시스는 그야말로 정말 가성비 차가 됐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, 오늘 앞에 한 얘기들이 어쩌면 제네시스가 감가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이유들이 감당이 된다면 지금 이 제네시스를 중고로 구매하기에는 최적의 적기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죠.